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기준으로 임차인들과 경매 투자자들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집에 세입자가 들어갑니다. 세입자는 혹시나 이 집이 경매를 당한다 해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기존에 빚진 건 없는지, 세금 안 낸 건 없는지 다 체크를 해봅니다. 세입자는 본인보다 앞선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2억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졌겠죠. 법원에서 경매가 끝나고 보니 2억 원 정도의 배당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세입자가 이 집에 먼저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다른 어떤 채권자들보다 먼저 소위 말하면 찜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도 그 찜한 대로 받아서 세입자의 보증금 2억을 먼저 받아나가면 됩니다. 이때 정부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우리 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당해세라는 걸 먼저 받아갈 거야. 5천만 원. 너보다 순서는 느리지만 억울한 건 네 사정이고 난 세금 받아간다. 쏘리. 이렇게 미리 알 수도 없었던 불측의 이유로 세입자는 5천만 원을 떼이고 1억 5천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엄청 억울하겠죠. 근데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뭐다? 돈 다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번엔 낙찰자가 억울해집니다. 세입자가 2억을 다 받아 나갈 거라 계산하고 2억을 내고 낙찰받았는데 미리 알 수도 없었던 당해세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갑자기 끼어들어 돈을 가져가서 5천만 원을 더 내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참 뜬금없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순서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당해세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입자도 억울하고 낙찰자도 억울한 순간이 이 경매 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2023년 4월 1일부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자, 이것만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문제는 국가가 자기들 세금 걷기 필요한 대로만 일하다 보니까 임차인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도 보증금을 다 되찾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이걸 당해세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피해가 결국 세입자뿐만 아니라 꼬인 자금 문제를 풀어주러 등장한 경매 투자자에게까지 연쇄 피해를 줄 수 있었거든요. 법의 취지 중에 하나가 강자가 약간 손해보더라도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유독 세금에서만큼은 강자인 국가가 마치 국민을 탈취하기라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개정된 법은 드디어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당해세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매를 당한 해당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이유로 붙는 세금이 아니라 경매당한 해당 물건 때문에 발생한 세금만 이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같은 것들이죠. 기존에는 이 부분만큼은 언제 발생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미리 알 수도 없었던 세금인데 배당을 먼저 챙겨가는 바람에 세입자가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게 되고 그게 경매 투자자에게도 전가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죠. 이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해당 건물에 대한 세금은 배당해서 세입자에게 순위를 양보하겠다. 양보라는 말보다 사실 정상화한다는 표현이 어울리겠네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당해세의 순위 자체를 다 뒤로 미룬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세금에 대해서만 세입자에게 그 지위를 양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좋아진 게 있습니다. 이제 보증금 1,000만 원만 넘어가는 계약이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지금 나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 미납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불편한 과정 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관할세무서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든 열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임차인도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할 수 있게 되어서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배당을 더 받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확실히 좋아졌고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나가면 좋은 것은 맞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당해세의 법정기일을 알 수 없으니 법정기일이 빠른 금액은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낙찰 전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차차 개선된다면 경매시장도 더 활성화되고 억울하게 돈 못 받거나 적게 받는 사람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해세 문제로 경매 투자자들이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경매에는 분명히 함정이 없을 수 없고 우리가 입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 직후에 우리는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들을 다 알아낼 수 있고 과도한 당해세로 인해 우리 수익률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면 불허가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순위 세입자가 아닌 물건들의 경우 당해세가 있든 없든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예 그 존부나 크기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밑의 권리들은 다 지워지니까요. 일전부터 오늘 설명해드린 당해세 부분이 변경 예정에 있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적용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차원에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